이채훈의 킬링 클래식. 네, 안녕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 참 착잡하죠. 오늘부터 이제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뭐, 희망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힘을 내기로 하고요. 세상이 암만 착잡해도 봄은 또 무르익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히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연에서 멀리 떨어져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인간은 원래 자연의 일부분이고 자연 속에 있어야 건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연과 단절된 채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병이 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자연의 소리를 좀 본딴 음악, 새소리가 들어있는 음악을 좀 들어볼까 싶은데 마침 우리 새숲길 정아님, 유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요새 뭐 새를 보실 수 있나요? 요즘 사실은 없죠. 근데 네, 제가 실은 임신했었을 때, 작년에. 네네. 예. 저희 집에 갑자기 어떤 새가 날아온 거예요. 오, 그래서 근데 처음 보는 새인 거예요, 저는. 네. 참새 이런 애들이 아니고. 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근데 얘네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 막 이렇게 같이 다녀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사진을 몰래 예. 찍어가지고. 그때 그 새가 직박구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텃새라고 하는데 얼굴에 빨간 이렇게 꼭 이렇게 화장한 것처럼요. 네. 빨간 점이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래서 이쁘겠다. 엄청 귀여워요. 그럼 하람이가 이제 뱃속에 있을 텐데 네. 뭐 태교에 도움이 되거나 그랬나요? 어떤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오, 이렇게 뭔가 위험해 보였다면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뭔가 그냥 우리 집에 와줬다는 게 그냥 기분이 참 좋고 얘네들도 혹시 알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직박구리는 도시에서 보기는 쉽지 않은 아, 새인데 정말요? 어떻게 왔을까요? 어. 그 유하님 댁이 아파트 아닌가요? 네, 아파트 6층인데요. 오, 제가 예전에 무슨 행사에 쓰느라고 노란색 열매 나무 이렇게 조화로 된 거를 한번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 아, 난간에다가 그냥 예쁘라고. 근데 그 애들이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고 와봤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네네. 근데 먹을 게 아닌 걸 알았는데도 계속 와요? 네, 그래서 추후에는 미안해서 막 빵도 놓고 막 이렇게 그 곡류도 놓고 이러니까 먹더라고요. 네, 네. 네, 아무튼 도시에서 모처럼 직박구리라는 새를 봤으니 굉장히 반가웠겠어요. 네. 이쁘죠? 네, 소리도 정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소리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떤데요? 야, 이거 이렇게 따라하기가 약간 음. 후후후 뭐 이런 아, 소리인데 그래요? 제가 지금 잘 못하라는 것 같아요. 예. 자연의 소리가 사람한테 위안을 주고 마음을 맑게 해주는 참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죠? 네, 새소리가 들어있는 음악 중에서 제일 잘 아시는 곡 비발디 봄 중에서 1악장. 비발디는 4개라는 협주곡을 썼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 계절마다 비발디가 시를 써 넣었어요. 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드디어 봄이 왔다. 새들은 기뻐하며 즐거운 노래로 인사를 나눈다. 산들바람의 부드러운 숨결에 시냇물은 정답게 속삭이며 흐른다. 그러나 하늘은 갑자기 검은 망토로 뒤덮이고 천둥과 번개가 몰려온다. 잠시 후 하늘은 맑게 개고 새들은 다시 즐거운 노래를 부른다. 네, 비발디 봄의 1악장 어디서 새소리가 나는지 잘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네, 정아 씨. 네. 비발디 봄 중에서 1악장 들으셨는데 네. 새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채셨어요? 네, 알아챘어요. 네. 네. 어떤 소리예요? 아, 이거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선생님 좀 해주세요. 바이올린 네. 솔로 두 명이 고음에서 네네. 그게 새소리였죠. 네네네. 굉장히 길게 나왔죠. 네.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따라다라다라다라 몰아치니까 새가 막 놀라서 막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런 대목도 있었어요, 그죠? 네네. 네. 비발디 협주곡 중에서는 새소리가 나는 게 또 있어요. 이번에는 바이올린 협주곡이 아니라 플루트 협주곡. 아. 그중에 세 번째 곡이 홍방울새, 이탈리아 말로 일 가르델리노. 요것도 플루트가 딴따단 따다다다단 하고 플루트가 트릴로 따다다다 하고 막 올라가는데 그게 새가 날갯짓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걸 이제 연상시켜요. 새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스케치했다기보다는 새의 모습과 새의 소리가 주는 느낌을 이제 음악에 담은 거죠. 아주 화려한 트릴과 함께 예쁜 새가 막 뛰노는 그런 느낌이 들죠.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 홍방울새 중에서 1악장 들어볼까요?
네, 비발디 플루트 협주곡 홍방울새 중에서 1악장 들으셨는데요. 듣는 동안에 유화님께서 홍방울새 이미지를 찾아주셨어요. 네. 생긴 거 보니까 머리와 가슴에 빨간 얼룩점이 있고 참 네. 이쁘네요. 참 이렇게 앙증맞고 너무 귀여워서 네, 이 모습을 정말 뛰노는 모습을 봤구나. 네. 보고서 정말 이 곡을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고고의 느낌하고 네. 이 홍방울새 생긴 모습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뭐 자연의 소리 중에서 가장 가까운 새소리를 이제 음악에 넣으면서 작곡가들도 참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비발디뿐 아니라 핸델도 뭐 그 새소리를 집어넣은 음악을 썼어요. 오르간 협주곡 중에 뻐꾸기와 나이팅게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협주곡은 핸델이 그 오페라나 오라토리 같은 대작을 공연할 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지루할까봐 막간에 아주 경쾌하고 즐거운 협주곡을 제가 직접 연주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1739년 오라토리오 이집트의 이스라엘인이라는 그 대작을 연주할 때 이 오르간 협주곡을 연주했어요.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악장에 이 뻐꾸기와 이 나이팅게일 새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붙었죠. 네,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뻐꾸기와 나이팅게일 두 번째 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핸델의 오르간 협주곡 F장조 그 2악장에 뻐꾸기와 나이팅게일 새소리가 나온다 해서 제목이 뻐꾸기와 나이팅게일이 된 곡이죠. 이렇게 즐거운 새소리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그 청중들도 참 즐거워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네. 저는 사실은 이미지가 너무 궁금해서 들으면서 예. 한번 뻐꾸기도 찾아보고 나이팅게일도 찾아봤는데 네. 뻐꾸기는 약간 저희 나라 여름철새라서 이게 약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나이팅게일은 자주 못 봤던 애인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노랗고 너무 예뻐서 아 이런 느낌을 여기 이렇게 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뻐꾸기 소리는 저 어릴 적에는 많이 들었는데 서울 변두리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아, 뻐꾹 멀리서 들리죠. 뻐꾹 그 뭐냐면 저런 노래 있죠. 뻐꾹 뻐꾹 봄이 가네 뻐꾸기 소리 잘 가란 인사 복사꽃이 떨어지네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네. 이런 노래의 뜻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새였죠. 나이팅게일은 독일 가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거든요. 지금 찾아보다가 네. 중국 황제가 네. 그 울음소리가 너무 예뻐서 네. 혼자만 들으려고 자기가 가둬놓고 혼자 들었다고 막 이런 이야기도 그래요. 있네요. 소리가 그렇게 이쁘구나. 예. 네. 다음 곡도 들어볼까요? 하이든의 현악사중주곡 중에 종달새가 있어요. 하이든은 잘 아시다시피 100곡이 넘는 교향곡을 썼고 80곡이 넘는 현악사중주곡을 써서 교향곡의 아버지 또 현악사중주곡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데요. 종달새도 그중에 하나죠. 현악사중주는 바이올린 둘, 비올라 하나, 첼로 하나 이렇게 4명이 연주하는데 이게 아주 이상적인 앙상블 형태라 그러죠. 피아노가 커버할 수 있는 모든 음역을 다 커버하면서 소리가 피아노는 한번 땡 치면 서서히 사라지잖아요. 근데 현악기들은 꽉 찬 소리 계속 짠 계속 나가죠. 네. 그래서 오히려 피아노 솔로보다는 더 꽉 찬 음향을 들려줄 수 있다. 그래서 이상적인 앙상블이다. 그래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낭만 작곡가들이 현악사중주곡을 많이 썼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거의 원조격인 하이든의 현악사중주인데요. 요거는 처음에 1악장에서 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 하고 뭐 우리가 떠올리기에 따라서는 이 종달새가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1바이올린이 굉장히 높은 음으로 노래를 불러요. 네. 라디리리리린드르든 그게 봄하늘 저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저 멀리 하늘에 날아가는 아주 그 귀여운 종달새 이미지다.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하이든 종달새 사중주곡 1악장 들어볼까요?
하이든의 현악사중곡 종달새 중에서 1악장 들으셨어요. 종달새를 듣다 보니까 이 새뿐 아니라 그 따뜻하고 맑은 하늘, 따뜻한 바람, 그다음에 봄꽃들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이제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죠. 이번 주말이면 뭐 북한산에도 진달래가 필 것 같은데요. 네. 또 종달새 들어볼까요? 네. 슈베르트의 가곡 중에 들어라 종달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거는 셰익스피어의 시에서 가사를 따온 거예요. 셰익스피어 희곡에 나오는 운문을 따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가사를 보면 들어라 저 종달새 소리 창공에 아침 해와 함께 떴네. 그 장미꽃도 피어났고 세상 만물이 다 기지개를 켜네. 너 일어나라 아름다운 아가씨여. 그런 대목인데요. 뭐 새를 직접 묘사하지 않지만 그 새가 날아오르고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발랄한 분위기를 묘사한 슈베르트 가곡 중에서 좀 즐겁게 느껴지는 몇 안 되는 곡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를 프란스 리스트가 피아노로 편곡한 게 있어요. 그 시대에는 그 레코딩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가곡이나 뭐 관현악곡을 피아노로 편곡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연주를 했죠. 그래서 피아노가 말하자면 축은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점에서 리스트가 당시에 뛰어난 작곡가들이 그 좋은 작품들을 피아노로 많이 편곡했어요. 훌륭한 일을 한 거죠. 네, 슈베르트의 들어라 종달새 리스트의 피아노 편곡판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연주는 피아니스트 호르헤 볼레입니다. 네, 슈베르트의 가곡 들어라 종달새.
네, 프란스 리스트가 피아노로 편곡한 걸로 들어보셨어요. 참 통통 튀죠? 네.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아주 피아노 음색도 맑고 아주 즐거운 음악이었습니다. 네, 이채훈의 킬링 클래식. 오늘은 봄의 소리, 새들이 노래, 자연의 소리가 반영되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골라서 듣고 있는데요. 새소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 대중적으로 유명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20세기 음악의 최고 거장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인데요. 프랑스의 작곡가 올리비에 메스양. 네, 1908년에 태어나서 1991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지휘자 정명훈 씨가 네. 이분 작품을 여러 녹음했죠. 그리고 그 녹음을 보면서 메스양은 정명훈 보고 진정한 천재라고 칭찬을 해줬고요. 와우. 또 정명훈 씨는 메스양을 가리켜서 음악의 성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파리의 성 트리니떼 성당의 수석 오르간 연주자로 평생 일을 했죠. 그러면서 깊은 카톨릭 신앙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자연 속에서의 어떤 인간의 그 어떤 겸허한 마음 그거를 이제 늘 간직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의 새들을 취재를 하면서 새들이 소리를 녹음해서 그 이미지를 음악으로 녹여냈어요. 그래서 새 소리가 나오는 음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국의 새들, 그 다음에 그 새의 카탈로그, 새들이 깨어남 등등 피아노 곡과 관현악 곡 등등의 또 제목에 새가 안 들어가 있어도 새의 이미지가 도처에 들어가 있어요. 그 새에서 어떤 신의 섭리 같은 걸 느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새소리에 집착했는데 뭐 어떤 지휘자는 첼리비다케 같은 지휘자는 새소리를 흉내내는 걸 어부로 삼다니 참 넌센스군. 암말 흉내도 흉내 못 낼 텐데 라고 좀 폄하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어떤 섭리 같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제일 심플한 곡 20세기 곡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부담을 느낄 수 있을까 봐 제일 짧은 곡 뭐냐면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중에서 1악장 수정의 예배. 네. 이건 어떤 곡이냐면 1941년 실레지아 포로 수용소 2차 대전 중이었죠. 나치 독일이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5천 명 정도 수용돼 있던 실레지아 포로 수용소에서 초연했어요. 메스양은 포로였어요. 프랑스의 가구 운반병으로 참전했다가 나치가 전격전을 펼칠 때 다 포로가 됐죠. 그래서 그 여러 프랑스 병사들 그중에 음악가들이 있었는데 그 음악가 동료들을 포함한 프랑스 병사들이 죽음의 행군을 해서 그 실레지아 포로 수용소까지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사람들이 굶어 죽고 뭐 다쳐서 죽고 막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음악을 이제 계속 유지했던 거죠. 그 포로들을 이제 또 불침번을 세운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그 클라리넷 연주하는 아코카와 메스양이 새벽부터 새 소리를 듣는 거예요. 멀리서 들리는 새 한 마리가 픽 하고 울면 좀 있다가 서너 마리가 대답을 탁탁탁 하고 그다음에 숲속의 모든 새들이 한꺼번에 와글와글 노래를 시작하는데 이제 새들이 어떤 일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소리에서 이제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동료들을 격려했던 거죠. 근데 이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곡은 피아노,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곡인데 이 악기 편성이 참 희한하죠. 이거는 포로 수용소에서 구할 수 있었던 악기. 포로 수용소에서 이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역경을 속에서 이제 그 인간의 희망을 이게 8악장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성서에 따르면 창조의 7일이 지나고 제8일 평화의 날 안식의 날 뭐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8악장으로 돼 있고 어떤 그 전쟁으로 참혹해진 이 시대에 평화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중에 1악장이 매우 심플하기 때문에 이제 들을 수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그 클라리넷이나 악기가 좀 새소리 이미지를 많이 표현하고요. 첼로가 고음을 막 연주해요. 하고 굉장히 높은 음을 연주하는데 그 이유는 초연 때 첼로 낮은 현이 끊어져서 없어갖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첼로가 고음을 연주했다는 거죠. 그리고 메스양이 연주한 피아노 부분은 꼬물 피아노라서 꾹 건반을 누르면 건반이 안 튀어나와서 돌을 팍 쳐서 다시 튀어올린 다음에 또 치고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든 음악이 그 포로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에도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니 참 위대한 음악의 힘이죠. 네, 메스양의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중에서 1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1 국민 대리운전.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방금 메스 양의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들으셨는데요. 좀 너무 갑자기 좀 어렵고 낯선 곡을 틀어서 우리 손님들 다 그냥 기겁하고 도망갈까 봐 제가 걱정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선생님께서 이제 네. 전쟁 중 수용소 포로로 있을 때 네네. 예술가들이 그렇죠. 이런 수정의 예배 뭐 이런 식의 어떤 제목을 붙이면서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따분할 정도로 무심하고 네. 평화로운 아무 일 없는 어느 날 그 느낌을 연주한 마음이 네.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평화를 염원했으면 그죠?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게 약간 특이하고 뭔가 깔끔하면서 그렇다라고 듣다가 나중에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 혼탁하고 그 힘든 세상을 또 이겨내는 건 또 인간의 이런 소박하고 순박한 마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곡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오늘 마지막 곡이 될 텐데요.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중에서 2악장 시냇가의 풍경. 베토벤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죠. 그렇지만 또 누구보다도 그 자연과 소통하고 자연 속에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토벤이 1808년 그 하일리겐슈타트의 숲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작곡했는데요. 이때 이곳의 그 나무들은 모두 하느님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곳은 위대한가요? 그렇게 얘기했고요. 한때는 인간보다도 난 자연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인간의 사회에서 얻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연에서 치유할 수 있었던 거죠. 1악장은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 2악장은 시냇가의 풍경, 3악장은 농민들의 축제, 4악장은 천두가 번개, 그 5악장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 양치기의 감사의 노래. 그래서 이 시골 정말 티 없이 맑은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베토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이 2악장 시냇가의 풍경은 맨 끝부분에 시냇가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계속 펼쳐지고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베토벤의 마음이 그 시냇물과 함께 흘러가고 끝부분에 클라리넷과 플루트, 오보에가 새소리를 노래해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2악장 시냇가의 전경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